마지막이네. 돈 버는 사람, 돈 쓰는 사람 따로 있냐? 이런 말 하잖아. 따로 있어. 돈을 버는 사람은 블록체인 만들고 토큰 찍고 거래소하고 거기하고 제휴하는 사람들이야. 돈을 쓰는 사람은 개인 투자자. 이 사람들이 가격이 올라서 돈을 버는 것도 자기보다 나중에 사는 사람들의 주머니에서 나와. 그런 돈의 이동 모습을 보고 성격을 파악하는 거야. 내가 샀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와 사업자의 권리 의무 관계, 사업자의 수익, 비용, 이윤, 그 구조를 같이 봐야 돼. 우리가 이미 그런 걸 의식하고 있어. 거기에 따라서 허용과 금지도 하고 있고, 예를 들면 휴대폰으로 포인트 같이 돈을 충전해 놓고 편리하게 쓰래. 이 사업자들은 돈을 어떻게 벌지? 그 돈은 이용자들이 쓴다고 할 때 바로 내줘야 되는 거라서 따로 예금해 놓고 못 건드린다고. 대신 결제할 때 가맹점에서 수수료를 받는구나. 그리고 이용자들이 많아지면 거기서 다른 광고도 하고 상품도 팔면서 이익이 나오는구나. 네이버는 검색이 공짜인데 그런 게 어떻게 유지되지? 이런 것들은 다 이해가 가잖아. 또 돈의 대가로 제공되는 재화나 서비스가 뭔지 그걸로 가치를 판단하잖아. 마약 금지 이런 것처럼. 도둑질, 사기, 기부 이런 거는 바로 제공되는 게 없잖아. 대신 돈을 주는 이유에서 판단이 갈라지는 거야. 도박이라는 건 새로 창출되는 재화나 서비스 없이 돈만 돌리는 걸 말해. 우연의 사정에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걸 도박으로 정의한다 했잖아. 좀 그러면 안 되나? 사행성 불로소득이 사회를 망가뜨려. 개인들이 뭐 잠깐 누구는 따고 그럴 수 있지만 결국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토대가 망가지기 때문에 금지하는 거잖아. 열심히 일해라 그런 게 아니야. 돈 자체는 그 목적이 아니라 돈이 이동하는 과정에서 생산과 고용이 생기면서 사회가 돌아가는 거거든. 그런데 돈은 너무 다른 걸 다 휙하고 휘두르기가 쉽다? 그래서 돈만 돌아가는 거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다루는 거라고. 아무것도 나오는 게 없는데 수백억 수천억이 한두 사람한테 이동하면 여러 사람이 오랜 시간 같이 세워놓은 토대가 휙하고 뒤집어지잖아. 누가 그런 사회에서 살고 싶어. 그래서 제대로 된 라이센스가 없으면서 사람들한테 돈 모으는 거, 유사수신 행위를 전부 금지하는 거야. 100% 뒷사람 돈을 받아서 메꾸는 스캠 구조가 될 수밖에 없거든. 자, 블록체인으로 코인을 발행해서 거래하는 비즈니스를 보자. 코인 자체를 사고 파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없지? 전형적인 도박이야. 전혀 어려운 게 아니라고. 각 나라의 대처를 봐봐. 중국은 2017년에 거래를 금지하고 2021년에 채굴도 금지했어. 그 뒤로 전기료가 좀 싼 나라들에서 채굴을 했나 봐. 거기서 오래 못 갔어. 정전 때문에 채굴이 금지되니까. 다 미국으로 옮겨갔다. 선진국이라서 전기료가 비쌀 것 같지만 발전소랑 따로 계약을 할 수 있대. 거래의 규모도 아주 크고 아예 거래소가 주식시장에 상장이 됐어. 페이팔, 비자, 테슬라, 스타벅스 이런 기업들도 제휴 사업한다고 발표를 해서 가격 상승을 견인하고 있지. 비트코인 ETF도 나왔어. 중국과 미국은 왜 이렇게 다른 결정을 보일까? 중국은 공산당 정부가 정책을 바로 결정하는 나라잖아. 보니까 도박이고 좋은 게 하나도 없거든. 사람들한테 좋을 게 없을 뿐 아니라 자기 정권 유지에도 도움이 안 되는 거지. 중국에서 채굴해서 외국에서 팔면 외화를 버는 것 같지만 그 돈을 다시 중국으로 가지고 들어온다는 보장도 없고 일단 누가 벌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돈을 거둘 수도 없어. 이걸 이용해서 돈 세탁하기만 좋아지잖아. 그런데 자기가 결정할 수 있어. 그냥 금지하면 됐던 거야. 미국은? 미국도 이렇게 불로소 생기고 그러면 다수 국민에게 좋을 리는 없을 거야. 하지만 미국은 워낙 사업이랑 거기 월스트리트랑 정치가 붙어 있잖아. 오바마 대통령도 파생상품 규제한다고 했었는데 막상 대통령 되고 나니까 행정부 관료가 다 골드만삭스 출신이었을 정도였거든. 거긴 자본주의 끝판왕이잖아. 대학, 정치 이런 게 다 연결돼 있어. 2021년에 증권거래소 그 위원장이 된 사람이 골드만삭스 사장하다가 MIT 경영대학원 교수로 있으면서 비트코인 강의해가지고 유튜브에서 유명해지고 그 다음에 증권거래소로 바로 가서 비트코인 ETF 승인해줬어. 게리 갠슬러라고. 그 사람이 그 넷플릭스에 서브프라임 그 채권의 위기를 정리한 다큐멘터리가 있어요. 인사이드 잡이라고. 거기도 나오더라고. 어쨌거나 미국에서 하니까 발전되고 좋은 거야? 그 서브프라임 채권도 미국에서 다 만들어가지고 전 세계 금융위기가 왔었잖아.
근데 미국은 적어도 이 걱정은 안 해도 되겠지. 뭐 외환 위기가 올 걱정은. 달러가 자기 나라 돈이니까. 코인으로 돈을 벌면 그게 어느 나라 사람이든 결국에는 어느 정도 달러로 바꿔서 가지고 있잖아. 코인을 사서 그걸 미국 거래소로 결국 옮긴다고. 그러니까 미국 코인 거래소가 나중에 생겨도 제일 커지지. 다른 나라들은 그냥 국민들이 투자하게 놔두는 어정쩡한 입장이 됐어. 아예 사람들이 핸드폰도 없고 먹고 살 돈도 없고 그러면 못하겠지. 그렇지 않고 좀 사는 나라. 그런 나라 사람들은 항상 뭐 하지? 이렇게 방황하는 마음이 있잖아. 요즘 경기가 좋은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돈을 많이 번다는데 하면서 거래소만 잘 되는 거야. 그리고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미신이 여론으로 둔갑되는 현상들이 다 있는 거지. 그래서 다른 나라들도 다 하네? 그렇게 더 보이는 거고. 이런 나라들의 입장은 한마디로 호구야. 특히 우리나라. 같은 코인도 비싸게 팔려서 김치 프리미엄이라고 하잖아. 2017년도에 중국에서 거래를 금지하니까 그 코인이 우리나라로 다 넘어와서 엄청 팔렸거든. 그때 비썸 어피트 이런 데들이 엄청 큰 거야. 그래서 1비트코인 가격이 몇 달 만에 10배 막 2천만 원까지 오르고 법무부에서 도박성이 있다고 발표를 했어. 그 발표를 하고 나서 팍 떨어져서 3분의 1이 돼서 갑자기 700만 원이 됐다. 그 배경을 보면 어느 날 기재부에서 보니까 외화가 너무 많이 빠져나가는 거야. 비트코인을 우리나라로 갖고 와서 판 다음에 다시 외화로 바꿔서 창구에서 환전해서 나가니까 그걸로 압구정동 현대아파트를 그렇게 많이 샀다고 하더라고. 이런 현상들이 막 일어나서 이상해서 보니까 이게 비트코인 때문이라는 거지. 그래서 당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완전 금지를 하려고 발표를 했어. 먼저 치고 나간 거지. 근데 국회의원들이 막 사업자들이 민원을 받아서 압력을 넣고 결국 이 소위 전문가들이 동원돼서 이게 새로운 기술이다, 발전을 막으면 안 된다 막 이러면서 때를 놓쳤고 이렇게 된 거야. 그 다음에 뭐 카자흐스탄은 정전 나서 금지시켰다고 해. 인도도 2022년부터 금지시킨다고 해. 싱가포르는 미국 흉내 내볼까 막 이렇게 거래소를 하고 있는 것 같아. 그리고 엘살바도르. 거기 대통령이 자기 맘대로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쓴다고 막 그래서 위헌이다 막 시위 일어나고 그런다며. 그 진짜 골 때리는 거지. 그래도 일단 제일 눈에 띄게 비교되는 게 중국에서 금지시키고 미국에서 해준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탈중앙아? 역시 뭐 이게 자유고 뭐 그런 건가? 이렇게 착각을 하면 안 돼. 이 문제에 있어서 중국은 그 정치 체제 때문에 사실 빠른 결정을 할 수 있었던 거야. 미국은 원래 그런 나라고. 비트코인 ETF가 나왔다는 거는 이제 곧 무너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고. 그렇다고 우리나라가 공산주의로 갈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 좋은 점을 누리려면 이런 문제들이 생길 때 대응도 잘하는 지혜를 발휘해야 된다고. 그게 뭘까? 관료들이 잘 알아서 하면 되는 거야? 봐봐, 정치인들이 압력을 넣잖아. 정치인대로 나라를 위하는 마음을 가지라고 해? 일단 그 사람들은 당선이 되는 게 급한 건 어쩔 수 없지. 투표를 잘하자. 그럼 너무 공허하잖아. 그래서 이런 일은 국민들이 다수가 정확히 알면 되는 거야. 그러면 그걸 의식해서 함부로는 못하거든. 코인과 블록체인의 해악이 뭘까? 속성이 도박이기 때문에 도박의 나쁜 점은 다 가지고 있어. 기본적으로 불로소득에 온 국민이 정신이 팔려 있는데 좋을 리가 없잖아. 자원의 배분이 제대로 안 되고 어수선한데 개인도 절대 좋을 수가 없어. 그리고 이거는 더 큰 문제가 있다. 불로소득이 기업적으로 발생한다는 거야. 수건놀이처럼 누가 따고 누가 벌고 이렇게 나눠 가지는 소소한 도박이 아니라고. 사업자들이 몇백억이 아니라 몇천억, 몇 조씩을 그냥 가만히 앉아서 벌고 있어. 그 돈을 어디에 쓰느냐? 그냥 비싼 데서 밥이나 먹고 외제차 좀 끌고 다니고 이걸로 끝이 아니잖아. 부동산과 기업을 쇼핑한다고. 제조업, 서비스업 같은 사업은 여러 사람이 개입하는 과정 자체도 사회 이익이 여러 가지로 부합하는 건데 그거를 손가락 까딱해가지고 다 뒤집잖아. 이런 건 당장 중지시켜야 돼. 멀쩡한 기업들도 이게 너무 돈이 되니까 좀 거래소나 NFT 기업이라도 늦었지만 투자를 할 수 없을까 그렇게 되고 진짜 연구를 하고 개발을
하는 사람들은 자금 조달이 안 되는 거야. 대승적으로 보나 소승적으로 보나 안 하는 사람들한테도 당장 피해가 돌아오는 거야. 나중에 내가 아팠을 때 원래 신약이 개발돼서 치료될 수 있었는데 이것 때문에 안 될 수도 있는 거라고. 코인 투자하는 사람들이 여기 전 재산 걸었다 나 이런 사람 봤어? 대부분 재미로 한다 그러지. 뭐 불법도 아니니까 별로 문제의식이 없지. 근데 범죄가 아닌 것 중에서도 사실 나쁜 행동이 많아. 뭐 환경보호 한다고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거 봐봐. 내가 하고 있는 행동들 하지 말아야 되는 게 많잖아. 그 영향을 잘 모르고 나 하나쯤이야 그렇게 사는 거지. 이게 이렇게 전기를 많이 쓰는데 환경단체들은 왜 가만히 있지? 그리고 NFT 코인 같은 거는 어린 학생들한테 안 좋을 게 뻔한데 학부모 단체가 가만히 있단 말이야. 기술적인 부분 때문에 이렇게까지 잘 모를 수도 있어. 이거 거기 알려줘야겠다. 붕괴의 징후와 시점. 이거 말하기로 했지. 곧이야, 올해. 내년까지 가겠니? 비트코인이 올해 벌써 반값 됐다며. 내가 생각하는 근거를 세 가지 말해볼게. 1. 비트코인 반감기가 2024년이니까 그 전에 정리해야 되는 거지. 2. 이미 자기들끼리 논의를 시작했어. 좋게 쓴 기사인데 살짝 단서가 있더라고.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 이걸로 결제 못 받는다고 한 이유가 환경 문제였어. 전기 소모가 너무 많다는 거야. 그걸 하필 지코인 다 팔고 나서 생각을 했다는 게 황당하지만 거기에 채굴업자들이 화답을 했다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 이제 환경을 생각해서 채굴을 하는 논의를 하겠다 그런 거야. 뭐 그런 게 어디 있냐? 근데 일단 자기들끼리 만났다는 거잖아. 탈중앙화라서 좋은 거라고 잔뜩 말해놓고 서로 알고 협의를 하고 있다는 거잖아. 이제 대놓고 만날 좋은 명분까지 얻게 된 거지. 3. 결정적 근거. 비트코인 ETF야. 2021년도에 게리 겐슬러가 SEC로 가면서 시카고 선물 거래소에 상장됐거든. 비트코인 ETF는 선물이야. 6개월, 1년 때 가서 얼마 인수하겠다 이러면서 권리를 사는 거야. 비트코인 가격 변동도 정신이 없는데 선물을 왜 해? 파생 상품이라는 게 뭐 다 원래 그렇게 해먹으려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명분이나마 원유 가격이 6개월 뒤에 변동되면 리스크 관리가 안 되니까 선물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론적으로는 배우잖아. 버틀란드 러셀이 했던 말 제대로 안 가르쳐주고 교육을 하더라도 기존 경제를 미화하는 쪽으로 한다고. 아무튼 비트코인은 선물이라니 너무 뜬금이 없잖아. 사는 사람도 없을 거야. 그런데 유튜브를 보면 이런 말이 많이 나온다. 금도 ETF 나오고 가격이 몇 배가 상승했다. ETF는 기관 투자자들도 투자를 할 수 있다. 코인 거래의 모든 서비스는 실제로 이게 나와 있는 거든 말만 있는 거든 한 가지 이유. 코인 거래를 늘리고 가격을 올리기 위해 존재한다고 했지. 그것도 계속이 아니라 당분간만. 코인 발행, 채굴, 거래소 이렇게 돈을 벌어 글로벌 기업들은 제휴 사업을 광고해주면서 투자 정보를 미리 얻어서 이제 거기에 끼어들었어. 이렇게 생태계가 쫙 짜져 있잖아. 근데 돈 버는데 월스트리트가 빠지면 섭섭하지. 그래서 ETF 같은 거 하나 만들어주면서 자기들도 마지막으로 숟가락 얹은 거야. 돈 룩업이라는 영화를 보면은 그 작전이 실패하니까 그 재벌이 자기 화장실 간다고 싹 나가잖아. 그거 보고 대통령이 따라 나가고. 그래서 둘이 나중에 보면 자기들끼리 우주선 타고 가고 있잖아. 비트코인이 나온 게 2008년이면은 시간도 오래 있었고 관심도 많이 받았잖아. 근데 사실적인 분석은 별로 없고 너무 좋은 얘기들만 많이 있지. 뭐 엄청 운이 좋았던 거야? 우주가 도와주는 거야? 마케팅을 엄청 한 거야. 돈으로 여론을 만든 거지. 거기에는 뭐 복잡한 거 이런 건 듣기 싫어하는 그런 우리들 책임이 있어. 그런 거 설명하는 사람들이 없었겠냐고. 여론이 무서운 게 이걸 발판으로 제도가 만들어져. 그런데 한번 만들어진 제도는 바꾸기 어렵고. 제도는 직업 공무원들이 실무를 담당한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제대로 아는 것 물론 중요하지만 국회의원, 대통령 이런 선출직들이 좌우를 한단 말이지. 인사권을 가지고 있어서. 규제 좀 하려고 했는데 못하게 했다고. 지금도 그러고 있어. 선출직 공무원들은 선거가 관심이라서 코인 투자라는 사람이 많으니까 표 떨어질까 봐
나쁘다는 말은 못한다고 하지. 신경 거스를까 봐. 그리고 더 중요한 이유는 지금 대선이잖아. 선거에는 선거 자금이 필요해. 공약도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여러 단체 기업들이 마침 이때 이제 열심히 로비를 한단 말이야. 그런데 코인 쪽에 돈이 많잖아. 그래서 그쪽 얘기를 받아주는 거야. 여론이 해줘야 된다는 그런 것도 있으니까 명분도 되고 꽁도 먹고 알도 먹는 거지. 사업자들한테 돈 벌지 말고 사업 접어라. 정치인들한테 떨어지더라도 소신을 지켜라. 이런 거는 통하지가 않아. 지금 양쪽 당에서 다 해준다고 그러고 있어. 절충안 기술은 장려하면서 소비자를 보호한다. 그게 거래소를 좀 규제한다는 건데 결국 거래 자체는 인정하는 거잖아. 시간 벌게 도와주는 거지 뭐. 어차피 조만간 채굴업자 다 없어지면 그런 룰은 하나도 의미 없지. 지금도 외화가 엄청 빠져나간다는데 큰일이야. 이재명이 그러더라. 우리나라 사업자들이 코인을 좀 더 잘 발행할 수 있게 규제를 완화하면 외화를 벌 수 있다. 지금 외국 코인을 사니까 외화가 유출되는 거다. 그게 무슨 소리야. 지금도 코인 그냥 만들어서 막 파는데 무슨 규제가 있어. 국위 선양을 하고 싶으면 외국 거래소에서 팔게 하면 더 좋은 거지. 그런 게 아니라 코인으로 번 돈은 해외 거래소로 코인으로 옮겨가지고 결국 외화로 바꾸게 되어 있어. 그래서 외화가 유출되는 거야. 그리고 미국 거래소가 제일 큰 게 꼭 미국 사람들이 코인을 많이 사서만은 아니라고. 방법은 많은 사람들이 좀 알아야 돼. 남한테도 좀 알려주고. 그리고 괜히 심심해서 한번 사본다, 뭐 채굴기 돌리고 그런 건 하지 말아야지. 어차피 그렇게 해서 돈도 별로 못 벌잖아. 잘 모르면서 자기 텃밭에 있는 잡초에 거름 주고 있는 거지 뭐. 그리고 교수님들은 아니다라고 말할 수도 있어야지. 맞다고 하는 사람들은 뒷일을 생각하지 않고 막 지르는데 아니라는 말은 뭐 왜 못하겠냐? 서브프라임 채권 때도 망한 다음에는 내가 그럴 줄 알았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왔어. 그러니까 어차피 말할 거 좀 빨리 말하자는 거지. 이때 주의해야 될 게 있어. 의견이 다른 거랑 일단 사안을 확인하는 거는 엄연히 다른 건데 막 혼동이 돼. 비트코인 초기에는 분석적인 정보들도 오히려 많았대. 그런데 가격이 오르니까 그런 내용이 싹 줄어들어. 다시 가격이 지금 2022년 1월 28일 4,500만 원까지 떨어졌어. 바로 막 8천만 원 갔던 게 반값이 된 거잖아. 처음에 비하면 그것도 엄청 올라 있는 거지만 아무튼 급락을 하니까 거품론이 또 나온다? 문제는 이게 무슨 좌우 이런 토론같이 된다는 거야. 토론은 실체는 적어도 같이 연구를 한 다음에 어떻게 할까 해서 갈려야 되는 건데 드디어 거품이 터진다. 일시적 하락이다. 이거를 룩업화, 돈 룩업화 이런 식으로 몰고 가는 거지. 그것도 시간 끄는 입장에서는 좋은 작전이다. 하지만 희망적인 거는 이게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잖아. 이거 화나는 것만 좀 빼면 재밌지 않냐? 아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서 그쪽으로 한번 모멘텀이 생기면 관료들도 소신 있게 규제를 할 수 있고 정치인도 이렇게 눈치를 딱 보고 입장을 정하겠지. 오히려 청문회에서 왜 규제 안 하냐 금방 이렇게 될걸? 청문회라니까는 또 그 생각난다. 야, 비트코인에 대한 청년들의 열정을 존중해야 한다. 근데 우리나라는 금융위원회가 그렇지는 않아. 이제 다음에는 좀 구체적인 우리 작전을 논의해보자. 버틀란드 러셀. 전문 능력을 가진 사람들은 대부분 공동체 이익에 반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 이 뒷부분이었잖아. 이렇게 써 있더라고. 군축회의가 열리면 해군 및 육군 전문가들이 회담의 주요 걸림돌이 된다. 그 전문가들은 부정직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가진 습관적 편견으로 인해 군비 문제를 적절한 시각으로 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와 똑같은 일이 금융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자세한 내막에 대해선 현 제도에서 그 일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 외엔 누구도 쉽게 알 수가 없다. 그러나 그들이 전적으로 공정한 시각을 가질 수 없음은 물론이다. 이러한 사태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금융의 중요성을 깨닫고 모두에게 폭넓게 이해될 수 있도록 간소화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그것이 간단한 일은 아니지만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
현대 세계의 복잡성은 보통 남녀들이 현명한 여론을 형성하는 일을 점점 어렵게 만드는 주범이다. 이 문제를 치유하려면 먼저 교육을 개선해야 한다. 설명 방식에 있어 지금처럼 애매한 방식에서 벗어나 이해하기 쉬운 방식을 찾아야 한다. 그래, 전문가, 이게 어떤 일을 구체적으로 알려면은 사실 일을 하는 사람이어야 되거든. 근데 그 일을 하는 사람은 자기 이해관계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일단 쉽게 잘 정리를 해서 사람들이 많이 알 수 있도록 하는 거가 일단 의미가 있는 일이지. 그러면 일요일 날 보자.